2026년 4월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동안의 질문들 한번 볼게요. 2026년 4월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벌고 해가지고 총 339만 191원을 벌었고요. 86만 4,170원을 썼습니다. 총합 252만 6,021원이 남았고요. 4월달까지 지출 수입은 이렇습니다. 2026년 3월에는 3억 1,817만 4,294원이었는데 2026년 4월에는 3억 4,655만 9,139원으로 총 2,800만하고 38만 4,845원이 늘었습니다. 현금 채굴 252만 6,021원을 제하면 투자 수익은 2,585만 8,824원이었고요. 국내 수익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매수는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코스피가 좀 오락가락할 때 한 5,000 밑에 떨어지면은 좀 살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5,000 밑으로는 안 떨어지더라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안 떨어져서 못 샀다. 남은 돈으로 중국을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튜브 제목은 3억 달성했습니다 라고 해보려고 하는데 3억 달성했던 느낌은 사실 별 생각 없었습니다. 코스피가 그냥 너무 급등해버려가지고 하는 순간에 막 3억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도 뭐 앞자리가 3 돼 있으니까 마음에 좀 여유는 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유튜브 얘기하면서 해보면은 최근에 군대 단톡방에 유튜브도 걸렸었는데 군대라는 곳이 서로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사는 사이여가지고 군대 단톡방에 들켰을 때는 조금 부끄럽네 이 정도로 끝나긴 했었는데 만약에 회사 사람들한테 들킨다 현우씨 유튜브 해요? 이러면 네 그런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조용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 돈 자랑하려고 유튜브 함?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건 아닙니다. 나 열심히 벌고 모았는데 저축했는데 좀 자랑해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자랑하려는 마음보다는 저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저보다 수익률 훨씬 좋은 사람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수익률 좋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보면은 짜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려는 마음보다는 이 정직성이 나중에 돈을 더 벌어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수컷들이 암컷 유혹할 때 막 공작들 있잖아. 있는 깃털 없는 깃털 다 모아서 쫙쫙 펼쳐서 보여주잖아요. 나는 그래도 있는 것만 보여주잖아. 그쵸? 나도 이제 연애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제 유튜브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 제가 그래도 평균보다는 돈 조금 버는 것 같고 평균보다는 돈도 좀 모아둔 것 같고 술 담배도 안 하고 큰 병도 없는데 하여튼 저 데려가실 천사 같은 여성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돈 버는 꿀팁 좀 알려달라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돈 잘 버는 방법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성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자기관리, 운동하고 책 읽고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얘기라면은 저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은 지수 사고 투자에 대해서 쏟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드머니가 1억이라도 1% 차이 벌리면 1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시간 쏟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하고 자기 일하는 게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만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원 번다고 계산했을 때 10만원 벌고 점심 만원짜리 사 먹고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회사 마치고 한 술 한 잔 걸쳤어. 술 한 잔 한 3만원 썼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벌써 한 4, 5만원 쓴 거야. 10만원 벌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술 한 잔 걸치면 하루에 벌써 반이 날라가. 그렇기 때문에 절약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절약할 때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돈을 막 이상한 데 쓰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술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이상한 쇼핑 같은 거 하고 필요 없는 거 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자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스트레스 줄인 데는 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책 읽으면은 끓는 데도 올라가는 것 같고 많이 읽어두면은 나중에 이제 이직하는 데도 도움 되겠죠. 그리고 일 왜 해야 함? 이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또 먹고 살만하면은 일 안 해도 됨 이럴 수 있는데 먹고 살만해도 나가서 일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일 안 하고 집구석에만 박혀 있으면은 폐인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감각? 그리고 일터에 나가가지고 어쨌거나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사회성? 공감성도 좀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와 저렇게 큰 기업에서 이런 실수를 하네? 같은 느낌도 내가 일하다
일하다 보면 나도 실수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가끔씩 뭐 회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봐도 충분히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그런 공감감 능력? 그런 것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나가서 일하면은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건데 다른 것도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ETF에 관련된 질문도 좀 많았습니다. 코덱스 코스피 TR ETF?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산 코덱스 머시기 사면 되냐? ETF가 뭐냐? 교육 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게 있다는데 뭐냐? 그리고 나 미국 ETF 산 거 있는데 어제 S&P 떨어졌는데 오늘 왜 내 거 올라 있음? 일단은 제가 산 코덱스란 상품은 한국 지수 추종 ETF이기 때문에 사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뭐 망하진 않겠죠. ETF란 게 뭐냐? 투자 상품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코파이 하나 먹고 몽쉘 하나 먹고 싶은데 초코파이 한 박스, 몽쉘 한 박스 사기엔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 몽쉘 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파이 세트예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만 파면 좀 사기 쉽잖아, 싸게. 약간 그런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가 잘 나갈 것 같아. 근데 삼성전자도 사고 SK도 사고 이러면 너무 비싸잖아. 사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반도체 수요가 좋으니까 요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반도체 ETF 내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낸 상품 같은 거예요. 작게는 반도체 ETF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좀 크게는 아까처럼 한국 지수, 한국 회사 전체를 모아서 사는 거라든가, 아니면 스파이 같은 거는 미국 전체 모아서 사는 거죠. 아무래도 개별주 하나 사는 것보다는 삼성, SK, 하이닉스 두 개 묶은 게 좀 더 안전할 거고, 더 크게 묶은 한국 전체, 미국 전체 분산 투자도 되고 좀 안전한 게 있죠. 그리고 교육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도 있다는데 하시는데, 맞아요. 좀 위험한 ETF 같은 거, 예를 들어 고버스 이런 거 같은 교육을 들어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P 떨어졌는데 왜 내가 산 S&P ETF는 올랐음? ETF는 괴리율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살려는 사람이 적어지면은 가격 간의 격차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S&P 다시 올라옴. 맞아, S&P 다시 올라오면은 이게 본장에선 떨어졌는데 프리장에서 올라가지고 오늘 내가 산 한국형 S&P ETF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때문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괴리율은 다음날 회사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오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ETF는 간단하게 주식 묶음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ETF는 좀 안전하다고 했는데, 사실 ETF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고 사람의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위험한 ETF가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테슬라 3배 ETF라던가, 아니면 수수료율이 이상한 ETF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속임에서 돈 털어 먹으려는 그런 나쁜 ETF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처럼 막 빚져가지고 돈 살포하는 게 맞는 거임? 빚 없는 게 건전한 재정정책 아님? 질문도 있었는데, 돈 살포하는 게 맞다, 빚이 없는 게 건전한 재정정책이다, 이거 맞다 아니다를 지금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미래에서 평가해 주겠죠. 지금의 정답은 미래에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빚을 줄인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빚을 줄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진짜로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지금부터 빚을 갚아 나갑시다,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막 살포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부담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는 어쨌거나 인기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고, 아무래도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갚아 나갑시다 보다는 야 지금은 돈 뿌려가지고 축제합시다가 어쨌거나 절반 이상 인기를 얻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늘 정부는 돈을 찍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더 많이 찍어내냐 덜 찍어내냐 정도의 차이지, 그만 뿌려 미친놈들아. 맞아, 지금 와가지고 근데 너무 뿌리는 것 같아. 돈 좀 그만 뿌리고 부채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말로는 하기 쉽거든. 근데 실제로 막 내 자산이 줄어들고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고 내 풀칠할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 입에 거품 물 수밖에 없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부채를 줄이겠다고 긴축만 해도 발작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뭐 빚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 당시 대통령이나 의장, 총재 이런 애들은 밤길 걸어가다 벽돌 맞고 죽을 거야. 그래서 뭐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부채 줄이는 건 사실상 어렵고, 부채고 자시고 돈이나 그만 뿌리라 그래. 지금은 우린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돈 좀 그만 뿌려라, 좀 부채 좀 줄여라,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행되면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지속할 수가 없어. 부채를 정말 강력하게 줄이려고 시도했던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 중국 역사 같은 거 뒤져보면은 황제가 나라의 부채를 좀 줄이려고 정말 0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는데 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국가 자체가 붕괴되기도 했죠. 지금은 0으로 만드는 시도도 아니고 그냥 부채를 좀 줄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되게 많죠. 가까운 사례로 그리스 위기라던가 아니면 일본 버블 경제도 대표적인 긴축 실패 사례 중 하나잖아요. 경제에서 지금 소비가 안 좋다면은 돈을 살포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게 맞는 걸 거고, 지금 경제가 좋다면은 돈 뿌린 건 좀 줄여가지고 경기를 조금 식혀주는 게 좋을 텐데, 지금 경기가 좋냐 나쁘냐를 평가하기에는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돈 좀 그만 뿌려라, 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틀린 거다 이런 거 논하는 건 사실상 거의 의미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찍어낼 거고 더 많이 찍냐 조금 덜 찍냐의 차이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시간을 좀 더 효용성 있는 대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데 할 거 추천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뭔가 친구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못 노는 친구가 있으면 깍두기라도 끼워서 같이 놀고 했었는데 요즘 달라진 인간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친구 없어서 할 거 없어서 할 거 추천해달라면은 저는 자기개발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있잖아. 제갈량은 산속에 틀어박혀 있었는데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 유명한 유관장이 무려 3번이나 찾아갔잖아, 친구 알려고. 근데 제갈량이 능력 없었으면은 그 산속까지 들어갔겠어? 절대 안 들어갔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은 저기 저 시골에 박혀 있어도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몰려들 겁니다. 근데 당신이 능력 없고 필요성이 없으면은 도심 한가운데서도 아무도 당신을 안 찾겠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친구 없어서 외롭다, 여자친구 없어서 외롭다, 그런 정신적 결핍은 사실 저는 친구가 생긴다, 여자친구가 생긴다 해서 이 외로움, 정신적 결핍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백마탄 공주님 이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가 노력해서 백마탄 왕자님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왜 존브레드임 이런 말도 있었는데, 왜 존브레드냐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외국 살 때 그때부터도 저는 근데 좀 국뽕이 심했어요. 다 외국 이름 쓰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나 황현호라 불러라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거야. 특히 일본인은 이응 니은 받침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너 영어 이름 좀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다가 외국에서 제일 흔한 이름 존 하나 따오고, 그리고 영국인들이 빵을 자주 먹잖아. 그래서 존 브레드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존 브레드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 사회의 전기톱,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아 맞아요, 이거 사회의 전기톱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존 브레드님 왜 게임도 안 하고 맨날 블로그 부업만 하고 일만 하고 그래요? 요즘 왜 제가 게임 안 하고 있냐면은 사실상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저처럼 됩니다. 나이 먹으면은 옛날 학살자 입장에서 사냥당하는 입장이 되면은 재미없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은 뒤에 약간 전기톱 같은 게 따라온 느낌이에요. 살인마가 부앙 키고 뒤에서 전기톱 들고 따라온 느낌이야. 너 앞으로 안 뛰면은 전기톱이 갈린다? 그래서 무한히 뛰어야 돼요. 계속 뛰어야 돼요. 게임하고 멈춰있을 시간이 없어요. 게임하고 멈춰있으면은 뒤통수에 전기톱 들어올 것 같아. 맞아, 미리 안 뛰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10대 20대 좀 미리 뛰어드십시오. 저처럼 20대 때 던파 공대장 하고 다 날려 먹으면은 나이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학교에서는 1등 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면은 사회 나오면 뒤처지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요즘 피곤해 보인다, 우울해 보인다, 지쳐 보인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일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나? 그게 진짜 이상한 조커 아니에요? 일하면 당연히 뚱한 표정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갈 이랬는데, 근데 요즘은 회사 가도 그렇고 부모님도 갑자기 현호야 왜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냐? 라고 말해가지고 실제로 좀 많이 피곤했긴 했나 봅니다. 근데 열심히 살긴 했죠. 근데 제 스스로 들어봤을 때 난 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서 전기톱이 쫓아오는 느낌이어가지고 피곤하다고 해도 쉴 수가 없어. 일단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달려보고요. 술, 담배, 게임도 안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도대체 쉴 때 뭐 하냐? 욕도 잘 안 하고 스트레스 어떻게 품? 이러는데 사실 술, 담배는 몸에 안 맞아서 안 하는 거고요. 몸에 맞았으면은 때려 죽어도 전 할 놈이잖아요. 근데 이건 큰 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소주도 비싸고 담배도 비싼데 술 하잖아요. 나 못 마시고 못 피는 건 아니에요. 하면은 맛없다 이런 걸 왜 마시지?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마실 수 있긴 한데 그 맛없는 거 5,000원 주고 사 먹고 싶진 않아요. 난 치킨에 콜라가 더 맛있어요. 치킨에 맥주보다. 그리고 곱돌이탕 이런 거 먹을
먹을 때 난 소주 땡긴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하여튼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술, 담배가 몸에 안 맞아서 뭐 돈도 아꼈던 것 같고 건강도 좀 지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쉴 때 뭐함 이러는데 게임이 나이 먹으면 잡아먹히는 역할이 되잖아요. 그리고 RPG 게임 같은 것도 진짜 엄청 힘들어. 게임 요즘 아이템 설명 보면 또 설명도 막 이렇단 말이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대충 투구 상위 하위 무기 하나 끼면 끝인데 요즘은 귀걸이 주렁주렁 반지도 10개 되어 있고 스타포스 잠재 능력 무슨 뭐 에디션 던파도 뭐 마법 부여에 뭐 오만 거 다 집어넣어야 돼가지고 너무 복잡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도저히 나이 먹고 게임하는 게 너무 쉽지 않고요. 내가 차라리 그냥 메이플 키우기 하는 것처럼 블로그 키우기 유튜브 키우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슷한 게임하는 느낌에서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은 왜 잘 안 하냐면은 저 사실 욕 좀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방송 처음 켜보고 친구들끼리 게임했던 거 돌려보고 있는데 언어의 반이 욕인 거야. 그거 듣고 진짜 너무 좀 없어 보였어요. 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나 이렇게 욕을 많이 했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욕은 안 하기로 생각했고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어로는 욕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하나만 뭐 뻑큐 뭐 이런다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약간 주전자에 김 빼는 느낌? 그런 느낌 들어서 한 번씩 뻑큐 합니다. 방송 보시는 보면은 황현은 무슨 맨해라 걸린 것처럼 뻑큐 하고 있는데 그럴 땐 아 얘가 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도 돈 빌려달라 이런 얘기 자주 들어오는데 일단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돈은 아무한테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 같은 거 몇 번 빌려주고 했었는데 돈 빌리고 갚은 적이 거의 없어. 안 갚는 사람들 약간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 뭐라고 하냐면 올 때 현호야 오랜만에 연락하는데 이런 얘기로 연락해서 미안해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100% 돈 얘기야. 그래가지고 어머님 수술비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한 1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꼭 갚을게. 솔직히 어릴 때는 좀 빌려줬어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했는데 돈 빌려주면 문제가 사람도 사라지고 돈도 안 갚어. 돈 안 갚고 그냥 잠적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예 돈을 안 빌려주게 됐는데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좀 당당하게 빌려간 사람들이 돈 갚았어. 이유도 구구절절 안 해요. 야 나 명예일방주 신캐 나와서 뽑기 해야 되는 데 5만원만 빌려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칼같이 갚았어. 하여튼 앞으로도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고요. 지금 사회에서 이제 일도 좀 오래 했는데 돈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보면은 옛날엔 좀 측은하게도 느꼈는데 요즘은 그렇게 측은한 마음이 안 들어도 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지금 하고 있는 후회는 내가 과거에 열심히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업보란 말이 있는데 배짱이처럼 잘 놀다가 실제로 어머니가 아파서 돈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돈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 열심히 안 모아뒀는데 겨울이 돼버리니까 개미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면 개미가 빌려주겠냐고. 근데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천재지변 만나가지고 그런 불쌍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10명 중에 한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돈을 안 빌려주기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생각은 잘 안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2026년 4월 결산이었습니다. 오 깜짝이야! 그러면 돈 줘가 아니라 돈 받아. 아니! 와, 디라 선생님! 와, 감사합니다. 뭐야, 와. 와, 감사합니다. 얼마인데, 원이,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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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먹고 살겠습니다.